밤마다 손이 저려서 몇 번이고 잠에서 깼어요. 이러다 큰 병 생기는 건 아닐까 무서워요. 75세 김명자 할머니는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손끝이 찌릿하고 저리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지는 느낌, 그 불안하고 답답한 증상을 한밤중마다 혼자 견뎌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장희준입니다. 올해 85살이고 평생을 신경과 질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밤마다 손이 저린다면 이미 이 병 진행 중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손저림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만이 아니라 신경병증의 시작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김명자 할머니처럼 밤마다 손저림을 느끼는 분들은 혈액이 안 통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고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만약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면서 생기는 것이라면 결과는 훨씬 무겁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림이 한쪽 손에만 집중되거나 밤에 유독 심해진다면 이 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손발 저림에 숨겨진 위험 신호를 풀어드리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저림 패턴 3가지, 그리고 예방과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마다 손끝이 저리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물건을 잡을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손목이 시큰거리는 느낌이 드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당신의 손끝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김명자 할머니는 손저림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하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손저림이 언제 가장 심합니까? 밤에 잘 때요. 자는 동안 손이 얼얼해서 자꾸 깹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림이 남아 있습니까? 네. 손끝이 뻣뻣하고 감각이 무딘 느낌이 들어요. 이 대화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라 신경 자체의 압박이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요. 손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증상은 신경병증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손저림은 대표적으로 3가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 디스크로 인한 경추 신경 압박입니다.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면 손끝까지 이어지는 저림 증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손바닥과 손가락에 찌릿찌릿한 감각 이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혈당 조절이 오랫동안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끝과 발끝의 작은 신경부터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검사 결과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2가지 문제는 특히 60대 이후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조합입니다. 선생님, 왜 밤에만 이렇게 아픈 걸까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조용히 설명드렸습니다. 밤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신경 압박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다른 자극에 묻혀 있던 저림이 밤에는 고요한 가운데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누운 자세 자체가 목과 손목의 신경을 더 압박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손이 저리고 깨어나서 손을 털어야 겨우 괜찮아지는 경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경은 이미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손 저림을 그냥 참지 말고 내 몸의 깊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림이 반복되면 신경은 점점 더 손상되고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손끝의 작은 이상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검사 결과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냥 피곤해서 저린 줄 알았는데 신경이 눌리고 있었다니요. 이렇게 놀라는 반응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손 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손 저림의 패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밤에 심해지는 손 저림. 밤에 누우면 손끝이 저릿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압박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손만 심하게 저리거나 손바닥보다는 손가락 끝이 찌릿한 경우 목 디스크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목을 꺾거나 움직일 때 심해지는 저림. 물건을 잡을 때, 단추를 채울 때, 손목을 구부릴 때 저림이 심해진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엄지손가락, 검지, 가운데 손가락이 저릴 때는 거의 확실합니다. 세 번째, 손 저림과 함께 발 저림도 같이 오는 경우, 이럴 때는 단순한 신경 압박을 넘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전신적인 신경질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은 손발 끝 신경부터 천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단순 저림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지고 심지어 통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명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목과 손목을 보호하고 혈당을 관리하고 신경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손 저림은 그냥 놔두면 결국 근육 위축, 운동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컵을 쥐는 힘이 약해지고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고 나중에는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저린 것 같지만 그것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밤마다 손이 저리고 아침에 손끝이 둔한 분이 계신가요? 혹은 물건을 집을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 저림의 패턴을 제대로 알고 신경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작은 관심이 당신의 손끝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제때 알아채느냐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김명자 할머니는 손 저림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차분히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목과 손목의 부담을 줄이는 자세 만들기. 특히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지 않고 눈높이로 들어 올려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고개가 앞으로 숙여질수록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또 손목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꺾는 동작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작업할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 5분 손목 스트레칭과 목 풀기.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을 가볍게 펴고 접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해주고, 목은 오른쪽 왼쪽 천천히 기울이며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 압박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기. 특히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재생과 보호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비타민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이 세 가지 실천법을 매일 꾸준히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2주쯤 지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아침에 손끝의 뻣뻣함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이 덜 저려서 잠도 푹 자게 됐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손이 저리고 밤마다 뒤척이고 계십니까?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며 그냥 넘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손목을 보호하는 자세 만들기, 하루 5분 손목 스트레칭과 목 풀기, 비타민 B군 충분히 챙기기.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신경을 살리고 당신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몸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손끝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손끝은 아직 많은 것을 잡고 싶어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가 생활 습관을 바꾸며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환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81살 이정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손뿐 아니라 발까지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자다가 발이 얼얼해서 깨요. 손도 저리고 가끔은 발가락 감각이 없어져요.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혈당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오래된 당뇨병이었습니다. 혈당이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으면서 손발 끝 신경부터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특히 손과 발끝부터 차갑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저림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 소실, 심한 경우에는 발에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선생님, 설마 저도 그런 위험한 상태인 건가요? 이정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신경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림은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제가 드린 조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철저한 혈당 관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신경 손상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당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식사와 운동을 규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손발 상태 점검하기. 손발에 상처가 없는지, 붓기나 감염 징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해야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바닥 마사지와 스트레칭.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 말단에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손으로 발바닥을 쓸어주거나 발가락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밤에 발이 얼얼해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손저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마다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손끝도 다시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손저림과 함께 발저림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신경을 살리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마다 몸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당신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 다정한 손길이 당신의 삶을 지킬 것입니다. 김명자 할머니와 이정순 할머니처럼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공통된 질문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 손발 저림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하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신경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빠른 발견, 빠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저림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위험은 감각 소실입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통증이나 상처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컵을 들 때 자꾸 떨어뜨리고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요리하다가 칼에 베어도 아프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손저림이 느껴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손목과 목의 자세를 항상 신경 쓰십시오.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손목을 꺾는 동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경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을 실천하십시오. 특별한 기구나 체육관이 필요 없습니다. 손목 돌리기, 손 펴기와 쥐기, 목 좌우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5분, 짧은 시간이지만 신경 건강에는 강력한 투자입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돕는 따뜻한 생활을 하십시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경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듭니다. 손과 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사로 신경을 보호하십시오. 특히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재생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콩견과류,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필요시에는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손발 저림은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아니라 조기에 잡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이정순 할머니도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나도 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은 정성 들인 만큼 반드시 답합니다. 오늘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손끝은 당신의 다정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당신의 손과 발을 어루만져 주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밤마다 손 저림을 방치하다가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초기에 발견해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정순 할머니는 손과 발 저림을 무시하지 않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빨리 알아채어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두 분 모두 작은 결심과 실천으로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발 저림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손끝이 찌릿하고 발끝이 저릿한 느낌에 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물건을 잡을 때 힘이 빠지고 아침에 손발이 뻣뻣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몸을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한 3가지 저림 패턴 기억하시죠? 밤에 심해지는 저림, 손목 꺾을 때 악화되는 저림, 손과 발 저림이 동시에 오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 잊지 마십시오. 목과 손목을 보호하는 자세, 매일 5분 스트레칭과 혈액순환 촉진, 비타민과 영양소로 신경 보호.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손끝과 발끝을 다시 따뜻하게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발 저림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돌봐주세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손발 건강 오늘부터 지키겠습니다. 다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결심이 당신의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손이 뻣뻣하다면 이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손끝에 따뜻한 희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